여러분, 지금 세상이 정말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정학 전문가 조지 프리드먼의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역사적인 전환점의 한가운데 서 있는지를 한번 짚어볼 거예요. 자, 프리드먼이 딱 한마디로 이 상황을 정리하는데요. 바로 단 하나의 사건, 바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가 알던 세상을 완전히 근본부터 뒤바꿔 놨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모든 변화의 시작, 그 촉매제는 바로 러시아의 결정적인 실패였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수십 년 묵은 냉전 시대에 마침표를 찍게 됐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프리드먼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러시아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옛 소련처럼 자신들을 지켜줄 완충지대를 다시 만드는 거였죠. 그런데 이 목표 달성에 처참하게 실패하면서 러시아의 치명적인 약점이 전 세계에 그냥 까발려진 겁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던 그 거대한 곰이 사실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 순간이었죠. 바로 여기서부터 새로운 세계 질서에 막이 오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중심에는요, 시대에 뒤떨어진 군사 전략이 있었던 겁니다. 러시아는 모든 명령이 위에서 아래로 하나부터 열까지 내려오는 아주 경직된 지휘 체계를 고수했어요.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완전 반대였죠. 각 부대가 큰 목표만 공유하고 현장 상황에 맞춰서 자유롭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훨씬 더 유연하고 현대적인 방식을 썼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전장터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했는지는 결과가 말해주고 있죠. 근데 여기에 정말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기술이죠. 우크라이나는 위성 기술 덕분에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그냥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랑하던 그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전통적인 물량 공세, 이게 그냥 무력화돼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러시아가 예상 밖으로 무너지니까 이게 꼭 도미노 같아요.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힘의 공백이 생기면서 이제 유럽은 완전히 새로운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 동안 유럽을 꽁꽁 묶어주던 그 강력한 접착제가 뭐였죠? 바로 러시아라는 공동의 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위협이 사실상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럼 나토는 이제 왜 있어야 하지? 동맹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리는 그야말로 목적의 위기를 맞은 겁니다. 프리드먼이 지금 미국과 유럽의 관계를 비유하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딱 이런 친구 같다는 거예요. 밤에 신나게 놀러 나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야, 너 오늘 좀 뚱뚱해 보인다 이렇게 뼈 때리는 말을 해주는 친구요. 듣기엔 기분 나쁘죠. 하지만 결국 유럽이 스스로 현실을 제대로 보게 만드는 역할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말해주는 그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유럽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지만 사실 유럽이라는 나라는 없다는 거죠. 당장 러시아에 대한 입장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국경을 바로 맞대고 있는 폴란드랑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프랑스가 느끼는 위협감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유럽이 마주한 냉혹한 현실인 거예요. 군대도 하나가 아니죠. 언어도 다 다르죠. 심지어 역사적으로 서로 사이 안 좋았던 나라들도 많잖아요. 이런 대륙이 공동의 적이라는 구심점도 없이 과연 진짜 하나로 뭉칠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게 유럽이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숙제일 겁니다. 자, 이제 무대의 막이 바뀌고 조명이 다른 곳을 비춥니다. 러시아라는 오랜 배우는 이제 슬슬 퇴장하고요. 세계라는 거대한 연극의 새로운 두 주인공, 바로 미국과 중국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메인 이벤트인 거죠.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엄청나게 떠오른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프리드먼은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중국이 부동산 위기, 높은 실업률 같은 심각한 내부 문제들 때문에 끙끙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균형추가 다시 미국 쪽으로 슬슬 기울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의 그 눈부신 경제 성장은 사실상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죠. 이건 중국의 가장 큰 강점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손에 들려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카드이기도 한 셈입니다. 이런 기술의 힘은 군사적인 면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앞에서 우크라이나 얘기했었죠? 똑같아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대규모 병력을 움직인다? 미국의 위성은 몇 시간 전에 이걸 다 파악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습 공격이라는 옵션 자체가 없는 거죠. 이게 전쟁을 막는 아주 강력한 억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퍼즐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볼까요? 러시아의 쇠퇴, 유럽의 고민, 그리고 미중 관계의 부상. 이 모든 변화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규칙도 주인공도 모두 바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냉전은 이제 진짜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둘째, 이제 세상의 중심축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셋째, 유럽은 하나로 뭉칠 거냐 아니면 뿔뿔이 흩어질 거냐 하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지역의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프리드먼은 이 거대한 구조 변화의 틀 안에서 모든 걸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처럼 이념으로 뭉치던 시대는 이제 갔어요. 그럼 앞으로 미래의 동맹은 과연 무엇을 기반으로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원래 친했잖아 하는 끈끈한 역사일까요? 아니면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나 하는 차가운 계산기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